무시하는 사람에게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무시당한 적이 있나요? 욕설이나 비난 같은 뚜렷한 상처가 아니라 아무 말도 없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순간 존재가 가볍게 취급되고 말이 흘러가듯 무시되며 내 말에만 유독 반응이 없는 그 낯선 공기.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홀로 섬에 갇힌 듯한 느낌.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는데 묘하게 내 존재가 흐려지는 경험. 그것이 무시입니다. 무시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욕은 귀를 때리지만 무시는 가슴을 때립니다.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언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는 냉담한 기류.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넌 중요하지 않아. 넌 없어도 되는 존재야. 말은 없지만 그 말보다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듣지 않고도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무시의 진짜 위협은 그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심지어 겉으로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말에만 대답이 없고 나의 존재는 계속해서 투명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 현실입니다. 무시는 말 없는 공격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듣고 반응해줄 때 우리는 뒤로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런데 무시는 이 감각을 뿌리째 흔듭니다. 내가 있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이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지우게 됩니다. 말하지 않게 되고 감정을 숨기게 되고 존재를 줄이게 됩니다. 마치 스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흔히 무시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원래 말이 없어. 에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두 번째 상처가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무시, 그 다음은 주변의 무심한 반응. 결국 그 모든 침묵과 무관심이 우리 안에 하나의 확신을 만듭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거구나. 내가 이상한 거겠지. 그렇게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기 무시로 이어집니다. 무서운 건 무시가 반복되면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존재를 감추는 기술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지만 속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죠. 더 말하지 않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회피가 아니라 침묵의 훈련입니다.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놓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을 알아채고 그것을 말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표현해야 회복됩니다. 내가 느낀 불편함, 작아진 느낌, 말할 수 없던 답답함, 그 모든 건 나의 감정이고 그 감정은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방법은 단 하나,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짧고 분명하고 단단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감정을 터뜨리는 언어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언어입니다. 나를 지우지 않기 위한 언어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향한 존중입니다. 침묵 속에서 흔들리던 존재를 다시 일으키는 말.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시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에 많은 이들은 무시를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말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시는 폭력 중에서도 가장 비겁한 형태입니다. 상대를 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지만 존재 자체를 의식적으로 지워버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는 소극적 공격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계속될수록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만 반응이 없지?
내가 뭔가 실수했나? 왜 나를 대할 때만 공기가 달라지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공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때로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한 힘을 가집니다. 인간은 무언의 신호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의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심 없음, 존재의 삭제, 감정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무시란 결국 대화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통제하려는 행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전략입니다. 특히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의 무시는 더 치명적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회의에서 의견을 무시당하고 대화에서 배제되며 모임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무시는 말 없이 너는 여기 없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 주입하는 겁니다. 무시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재미없게 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유를 자기 쪽으로 돌리며 해석합니다. 그러는 사이 무시는 점점 더 당연한 일이 됩니다. 사람은 말이 없어도 감정을 느끼고 무반응도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 무반응이 반복되면 결국 사람은 침묵을 매면하게 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기검열이 시작되면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게 되면 인간은 자신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 웃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해지지만 그렇게 노력할수록 더욱더 존재는 가벼워지고 존재의 무게는 줄어듭니다. 결국 나의 감정을 감추는 게 습관이 되고 나를 억누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무시는 말 없이 사람을 길들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피해자는 점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마치 자기 존재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듯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만 차분한 상태입니다. 내면에서는 정체성의 균열이 일어나고 감정의 고립이 시작되며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나는 말해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 질문은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무시란 감정을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아예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줍니다. 이는 일종의 권력 행사입니다. 대화의 장에서 나를 배제한 채 자신의 페이스대로 관계를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죠. 피해자는 반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무시는 싸움조차 허락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에 대응할 때 감정을 말로 옮기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침묵의 공격에는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언어로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제가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나요? 이런 말은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감정적 경계 설정입니다. 말 없는 공격은 말 있는 대응으로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나를 더 이상 침묵 속에 가두지 않겠다는 다짐, 더 이상 내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의 문장으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언어입니다. 나의 존재를 다시 삶의 중심으로 되돌리는 선언입니다. 무시를 당한 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왜 불편한지도 모르겠고 말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것도 같지 않다. 그래서 입을 닫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채무처럼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삶 전체의 리듬을 흔든다. 감정은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진실의 언어다. 무시당했을 때 드는 복합적인 감정들 혼란, 불쾌함, 외로움, 위축감. 그것들은 결코 하찮은 반응이 아니다. 그 감정을 말로 꺼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바로 그것이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이 저를 조금 작게 느끼게 만드네요. 저는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지금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요. 이 문장들은 격하지 않다. 감정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고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언어는 남에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먼저 들려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감정은 드러내야 정리된다. 입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나와 분리되고 그때부터 감정은 내가 보는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하라고 배운다. 하지만 감정은 생각의 전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생각도 흐릿해진다. 특히 무시를 당한 뒤 나는 지금 뭐가 힘든 거지? 라고 묻지 않고 넘기면 나중엔 그 감정의 정체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언어를 미리 연습해 두는 건 나를 보호하는 준비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거창할 필요 없다. 때로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감정을 터뜨리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말이다.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삼키는 일이 반복되면 감정보다 더 깊은 층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바로 자존감이다. 무시당한 경험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을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게 만든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를 작게 대하고 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핵심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시당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지내면 나는 점점 내가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착각은 내 안에 조용히 고정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특정한 감정보다 정체성이 흔들린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줄었지? 나는 왜 감정을 느껴도 표현하지 못하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웃고 있지? 그 질문들 속에는 내면의 균열이 숨어 있다. 무시의 반복은 결국 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깬다. 그게 무너진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바라는 것도 줄이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존재의 목소리를 약하게 만든다. 결국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런 말을 하게 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존중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다. 그 사실을 다시 붙잡기 위해 우리는 감정을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회복의 메시지다. 자존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나의 존엄에서 시작된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흔한 반응은 둘 중 하나다. 침묵하거나 폭발하거나. 전자는 자기를 억누르는 방식이고 후자는 감정을 분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방식 모두 결국 나를 지켜내지 못한다. 침묵은 나를 고립시키고 분노는 나를 소모시킨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건 세 번째 방식이다. 바로 경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경계란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거리다. 누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나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쉽게 휘둘리고 무례한 태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반면 경계가 있는 사람은 침착하게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줄 안다. 그 말이 바로 무시를 무력화시키는 언어다. 그렇다면 무시 앞에서 쓸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말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짧지만 놀라운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 말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기분이 상했어요는 감정이고 그건 예의가 아니네요는 판단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는 스스로의 기준을 선언하는 말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말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다. 이 말은 분노로 터뜨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차분할수록 효과적이다. 격한 어조는 방어를 유도하지만 조용한 단호함은 상대를 멈춰 세운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대화 중 반복적으로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끊는다. 이럴 때 그냥 웃고 넘어가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자. 제가 말할 기회를 좀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말에 반응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싸움을 유도하지 않는다. 대신 관계의 구조를 흔든다. 무시는 대개 상대가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위에 서 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그 사람은 놀란다. 왜냐하면 이건 권력의 균형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이다. 무시하는 사람은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당신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그 주도권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말이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 말은 외부를 향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내면을 향한 맹세이기도 하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기준을 세울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 말 안에 담겨 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웃고 넘기자. 하지만 조용히 넘기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특히 무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무시는 조용한 사람을 더 조용하게 만들고 참는 사람을 더 참게 만들며 결국에는 그 사람 자체를 지워버린다. 그러니 이제는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선 긋기 위한 말이어야 한다. 경계의 언어는 분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감정을 담대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도 함께 연습해보면 좋다. 그런 말은 저에게 상처가 됩니다. 제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방식의 대화는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이 문장들은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진다. 나를 지키는 말, 나의 존재를 내 중심에 되돌리는 말, 그리고 무시하는 말 없는 폭력을 멈추게 만드는 말. 결국 중요한 건 한마디의 힘이다. 무시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작아지지만 그걸 되돌리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논리도 감정 폭발도 아니다. 단지 그 한마디,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 당신 안에서 준비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이다. 상처를 말로 이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다.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표현과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여기 3명의 사람 이야기가 있다. 3사람 모두 무시라는 감정을 겪었고 그 침묵의 공격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말을 꺼내기로 결심한 이들이다. 첫 번째는 30 초반의 직장인 여성이다. 그는 회의 시간마다 자신의 의견이 건너뛰어지는 경험을 반복했다. 아이디어를 내도 반응은 없고 똑같은 말을 다른 동료가 하면 그제야 주목을 받았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말해야 한다고. 그가 꺼낸 말은 짧고 단호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무시된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이어서 팀장은 말했다. 그 부분 잘 잡아주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그는 반복해서 자신의 자리를 언어로 지켜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는 대학원생 남성이다.
지도교수의 꾸준한 무시 질문을 무시하고 실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고 대화 중 자리를 피하는 행동에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몇 년 동안 그는 참아왔다. 스스로를 탓했고 더 열심히 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자문했다. 이게 정말 내 문제일까? 그리고 연구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교수님, 저는 제 아이디어에 대해 무시당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연구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 이후 놀랍게도 교수는 그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이후 그의 아이디어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말은 행동을 바꿀 수 없다지만 행동은 말을 계기로 바뀌기도 한다. 세 번째는 50대 여성이다.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고 자녀들과 남편 모두의 중심이 되어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서 그녀는 배경이 되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아도,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아도 그녀를 찾는 이는 없었다. 그가 어느 날 자녀에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이후 가족은 크게 놀랐고 달라졌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무시당하지 않는 법은 스스로 나를 먼저 대우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말은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되찾기 위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바로 회복을 경험하는 건 아니다. 말할 용기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도 회복의 일부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아직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말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품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는 오랫동안 연인에게 무시당하는 감정을 느꼈다. 대화 중 말이 잘리거나 감정을 표현하면 예민하다는 말로 되돌아왔고 문제를 꺼내면 그걸 꼭 말해야 돼 라는 반응이 반복되었다. 그는 처음엔 그저 맞춰줬고 나중엔 조용히 참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감정에 대해 말할 줄 모르게 되었다. 그는 말한다. 가끔은 나도 몰라요. 내가 화가 난 건지 그냥 서운한 건지 말하는 게 더 피곤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젠 그냥 참는 게 나한테 더 해롭다는 걸 알겠어요. 당장 말하진 못해도 지금은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회복의 시작이 꼭 말하는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미 자기 존중의 씨앗이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모두 말의 힘을 증명한다. 말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존재를 지켜내는 가장 인간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아주 단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첫 문장이 될 수 있다. 무시당한 후 가장 많이 들리는 조언 중 하나는 그냥 끊어라는 말이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라는 것이다. 물론 그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모든 관계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는 없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계속 엮여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끊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키느냐이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곧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짜 관계 정리는 감정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감정을 과도하게 투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도록 나만의 에너지, 사용법을 바꾸는 일이다. 무시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가 계속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하는 방식으로, 무반응으로, 관심 없는 척하며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서도 그 게임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정서적 거리두기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지에만 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 계속해서 당신의 의견만 무시하는 상사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
계속해서 당신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친구라면 더 이상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정서적 반응을 줄이면 당신의 에너지는 회복된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쏟던 감정과 기대를 회수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정리는 상대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다.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외로움이다. 이 사람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혼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은 당연하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는 상태야말로 진짜 외로움이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에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 때 느끼는 외로움. 그 외로움이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건 자존감까지 갉아먹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사라질 때 발생한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잃는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연결이 아니다. 반면 누군가를 떠나보내더라도 내 감정과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온전한 선택이다.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는 친구 모임에서 늘 조용히 배려만 하던 사람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착한 애로 불렀고 그는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임이 끝나면 늘 허무하고 외로웠다. 자기를 포함시키지 않는 농담, 자기 말에 반응 없는 분위기. 속으로 웃고 넘겼지만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그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시간을 핑계로 피했다. 대신 새로 만난 사람들과 조금씩 솔직한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엔 불안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너무 배척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다. 내가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라지고 있었던 거구나. 그녀는 말한다. 관계를 끊는 건 무서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를 되찾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관계 정리는 타인을 향한 손절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대한 배려다. 이 관계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면 그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 사람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롭다면 그건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다음 문장이 따라와야 한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나를 되찾는 말이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관계는 정리되지 않더라도 감정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 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를 끊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관계 정리는 손절이 아니라 감정의 회수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걸려있던 감정을 조용히 걷어오고 더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제는 그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 나의 하루가 흔들린다면 그건 아직도 내 감정의 키가 그 사람 손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걸 무조건 끊어내는 것으로 해결하진 못한다. 그보다는 천천히 내 감정을 내 안으로 되돌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타인을 향한 저항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전하는 다짐이고 회복 선언문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결심. 무시당한 순간에도 나의 품격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의 경계선을 알고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로 붙잡는 것이다. 말은 우리의 감정을 되찾는 리본이고 존엄을 감싸는 외투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좋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건 단념이 아니라 선택이고 존중받을 존재로서의 자기 선언이다.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말해야 한다. 세상에 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귀에 들리는 당신의 말이다.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반복하는 건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쌓일수록 당신은 점점 더 당신의 중심에 뿌리내릴 것이다. 가장 깊은 상처는 말해지지 않은 감정에서 생기고 가장 강한 회복은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말은 결코 길 필요 없다. 단 한 문장. 당신을 지킬 수 있다면, 무시당한 적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것이다. 그 얼굴 앞에서 하지 못했던 말을 떠올려보자. 지금 속으로라도 한 번 말해보자. 나는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 당신의 삶에 되돌아올 당신 자신을 위한 말이 되기를, 당신의 감정이 다시 당신 손에 놓이기를. 지금 이 글을 읽고 떠오른 한 사람,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댓글에 당신의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그 말이 당신을 다시 중심에 놓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